안녕하세요. 돈넘프입니다. 오늘은 IXO 2024 전시회를 다녀왔고요. 이거는 암호화폐 뭐 기업가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종사자, 그다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, 그리고 차세대 웹3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일종의 포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주관하는 곳은 토큰 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크립토 분야에 대해서 생태계를 다루는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스폰서들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톤, 트론, 뭐 마스크, 해시키 이 정도가 이제 다이아몬드 스폰서라고 해서 좀 금액을 많이 낸 것 같고, 그 이후에는 뭐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라든지 엘뱅크, 그다음에 이번에 곧 상장하는 엑스레이더스 등이 좀 주목을 할 만한 후원사였습니다. 저는 아침에 갔었다가 좀 아침은 좀 사람이 약간 좀 덜 붐비기도 하고, 제가 관심이 있는 해시키 분야는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오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글로벌 총괄이사가 연설한 부분, 이 부분 아무래도 좀 모두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개괄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. 뭐 현재 시장 동향이라든지 해시키가 다른 거래소 대비 어떤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는지를 어필하는 시간이었고, 그 이후에 부스에서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 만나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한 좀 주관적인 의견이 있음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글로벌 총괄 이사가 이제 연설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, 이전에 있었던 뭐 FTX 거래소 사건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 자산 보호에 대해서 글로벌 국가들 간에 좀 공감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. 현재 이 뭐 라이센스 거래소가 이렇게 주목을 받듯이 내년이 되면은 상당수의 거래소라든지 사람들이 이 규제 하에서 트레이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총괄 이사분은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에 관심이 많은 게 해시키에 워낙에 한국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기도 했고, 아시아 권역에서 보았을 때는 K컬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이 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할 만한 국가다라고 표현을 했고요. 현재 시장 동향은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조정장 혹은 하락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만 이러한 사이클은 여전히 계속해서 몇 년째 반복이 되어 왔고, 이 사람이 여기서 몇 년간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단기간으로는 하락할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한다. 특히나 9월경에는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20bp라든지 25bp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. 특히 미 대선이 이제 올해 말에 있는데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의 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점치고 있고, 트럼프는 좀 더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더 우호적이니까 그에 따라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는 미국의 크립토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요새는 뭐 비트코인 아니면 뭐 이더리움 ETF가 이렇게 막 승인이 되듯이 계속해서 현물 ETF에 대해서 대중화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,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톤 생태계에서 좀 보여주는 모습을 되게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.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크립토가 되게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. 워낙에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이게 꺼려지는 모습이 있는데, 지금은 이러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등 이런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서 신규 유입하는 사람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되게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해시키는 뭐 싱가포르 통화청 아니면 일본 금융청, 버뮤다, 뭐 홍콩 등에서 다 승인을 받았고, 아무래도 17년도에 이제 코인 붐이 한번 엄청 일었다가 이제 꺼진 이후부터 이제 좀 이러한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,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런칭하기까지 몇 년간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어필을 했고요. 이제 미국의 BTC 현물 ETF랑 달리 뭐 홍콩은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을 가지고도 이렇게 ETF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홍콩은 좀 더 특별한 시장이기도 하고 좀 더 다른 시장보다는 앞서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되게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. 이 이후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담당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먼저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저도 이전에 언급을 했었던 게 이제 HSK 토큰 상장 일자입니다. 원래는 이제 7월경으로 예상이 됐었죠. 근데 HSK는 아마 8월로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 가장 큰 이유는 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상장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장을 보고 한다는 측면에서 8월로 미룬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이번에 디젠독이라고 텔레그램에서 약간 이제 클릭해가지고 뭐 포인트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, 그 부분에 에어드랍을 1천만 개를 책정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량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고, 왜냐면은 저희처럼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태우면서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수량이 있는데, 이렇게 단순히 클릭만 해서 1천만 개를 뿌리면은 좀 허탈할 수도 있잖아요. 아니면 초반에 이 물량들이 풀려버리면은 시장의 단기적인 그 가격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물어봤는데, 우선은
해시키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얼마 전에도 그 트위터에도 올라왔었는데 이 디젠독을 통해서 50만 명이 유입이 되었고 뭐 그들은 결국에 HSK를 수령을 하면은 해시키 거래소에 가입도 하고 거래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1000만 개가 그러면은 디젠독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프로젝트도 포함해서 1000만 개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디젠독에만 1000만 개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이야기를 했던 거는 현재 이 디젠독 랭크를 보면은 너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.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저렇게 고레벨을 받고 상자를 많이 모은 게 맞느냐. 저는 분명히 이것은 뭐 계정을 구매를 했든 아니면 무언가 좀 불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가입을 많이 한 것 같다.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은 관련 부서 통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. 다만 어찌됐든 이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신규 사람들의 유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엄격하게 이걸 막 시비를 체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재하거나 이럴 것 같은 느낌은 딱히 받지는 않았습니다. 또 추가로 물어봤던 거는 이제 거래소 수익 부분인데요. 이제 거래소가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부분의 일부는 이제 HSK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자사주 가격 상승처럼 HSK의 이제 가격이 우상향하는 걸 원했고 그 시점을 물어봤는데 뭐 분기별로 소각을 할지 반기에 할지 연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. 다음 또 물어본 게 한국 가입자가 제일 많다고 들었는데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대만 뭐 이런 순으로 많은 것 같은데 왜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이 지점을 열었는지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전체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해시키의 OTC 부분만 이제 일본 브랜치에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들었고요. 뭐 이분도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말하면은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 중에서 거래소 토큰을 보유한 유일한 거래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는 미국의 코인베이스, 그다음에 이 홍콩 부분에 해시키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죠. 그 중에서 HSK, 즉 거래소 코인을 갖고 있는 곳은 해시키밖에 없다라고 들었습니다. 제가 예전에 거래소 방문했었을 당시에 직원들 한 50에서 70명 정도 좌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직원 수를 물어봤고요. 오피스에는 한 100명 정도 글로벌 파트에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해시키 그룹은 한 500명 정도 규모라고. 이 담당자한테 뭐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?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. 혹시 너는 뭐 얼마나 갖고 있냐?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 홍콩에 방문했었을 당시에 물어봤던 담당자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 담당자는 그래도 몇만 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본인은 되게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다들 주관적인 부분이고 뭐 언제 갈지 아니면 정말 더 하락할지는 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사람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5불 정도 본인이 봤을 때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나름 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뭐 다른 부스들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뭐 굿즈 같은 것도 좀 받고 싶긴 했는데 전 두 번째 날 가서 그런지 하나도 못 받고 다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. 뭐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았어요. 부스 한 열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. 다소 이벤트성이라든지 이러한 준비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상위 포지션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고 좀 친목을 쌓았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추가적으로 더 다양한 정보,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돈덤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